잘 된 수술은 있지만 완벽한 수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중계 확장 이식을 해놓은 게 그 비주가 쓰러지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교정을 해야 되는 비대칭입니다. 마치 코 수술을 하면 염증의 빈도가 매우 높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안녕하세요, 닥터오공TV 용주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코 성형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 몇 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굳이 코 성형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작용이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수술을 해야지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알고 수술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이제 강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수술 직전에 수술 동의서도 다 받고 하는데 거기서도 또 다시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거는 수술하는 수술자의 의무입니다. 환자분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많이 본 부작용 이런 것보다는 실제 대한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에서 나온 표준 양식의 기술이 돼 있는데 그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양식에 나와 있듯이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들어가야 될 것은 비대칭입니다. 코는 이제 정 가운데 있는 구조물이긴 하지만 이게 사람 얼굴이 수술하기 전에도 완벽히 정대칭인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간혹 말씀드리지만 잘 된 수술은 있지만 완벽한 수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카메라에 비친 제 얼굴을 보셔도 제 코도 약간의 비대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코 성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비대칭이 조금 더 부각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회측비 연골이나 혹은 콧대 자체가 조금 높아지면서 그 비대칭이 부각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 결국은 수술 전에 하회측비 연골이나 비중격 그리고 콧대 자체가 완벽한 정대칭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비대칭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높아지면서 조금 부각되어 보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 게, 코 성형의 대가가 수술을 하게 되면 완전한 정대칭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코 성형의 대가라고 인정받으시는 분들이 하신 수술에서도 약간의 비대칭은 보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한 정대칭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끝나고 오셨는데 완전히 틀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무조건 당연히 교정을 해드립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코끝을 높이기 위해서 비주 지지대나 비중계 확장 이식을 해놓은 게 그 비주가 쓰러지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교정을 해야 되는 비대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가 이쪽에 비해서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더 부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은 미용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건 조금 더 지켜보시고 기존 사진이랑 비교를 해드리면서 차라리 재수술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바람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완벽을 요구하는 분들한테는 수술을 거절 드리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얼마 전에 이제 연예인 지망생 이제 연습생이죠, 오셔가지고 여기에 비해서 그냥 보면 괜찮은데 카메라로 찍으면 여기가 조금 더 나와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 전혀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비대칭을 교정해달라고 이렇게 오시면 수술적으로 완벽하게 교정은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거절하였는데, 그분이 이제 얼마 후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결과가 그렇게 뭐 좋지 않다는 얘기까지 들은 바도 있어서 완전한 정대칭을 바라고 수술한다,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작용은 이제 염증, 구축, 괴사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염증이 발생하면은 반드시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한 중대한 부작용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면 실리콘을 제거한다든지 혹은 항생제를 투여한다든지 무조건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염증이 뭐 생기지도 않고 경과가 잘 아물고 있는데 나중에 구축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축이라는 거는 반복되는 염증에 의해서 조직이 이렇게 상처 조직으로 아물면서 코끝이 막 들려 올라가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부작용을 구축이라고 하는 거지, 아무 염증도 없는 상태에서 뭐 구축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염증인데, 수술 후에 뭐 실밥 뽑기도 전에 코를 막 비튼다든지 혹은 음주나 흡연을 심하게 한다든지 혹은 뭐 사우나에 가셔서 뭐 완전히 뜨거운 김들이 계속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런 부주의한 행동들을 하시면 코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염증은 일반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코 수술을 하면 염증의 빈도가 매우 높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크게 걱정할 만한 부작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염증과 관련해서는 제가 코성형 재료 중에 메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제 예전에 메쉬가 안전한 재료로 인정을 받아서 코성형 수술에 좀 많이 사용이 됐고 저희도 좀 사용한 경험이 있는데, 이 코 끝부분이랑 비주 부분에 좀 들어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좀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메쉬는 전혀 쓰지 않고,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오늘의 수술에도 메쉬를 제거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괴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모 성형외과랑 유튜브랑 뭐 다툼이 있으면서 조직 괴사에 대해서도 조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코 괴사는 우리가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조직이 썩어버린다거나, 또 하나는 이제 수술 중에 혈관이 다 손상이 되면서 코로 가는 혈류가 감소되면서 이제 조직 괴사가 온다거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건 염증이 생겨서 조직이 괴사가 되는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를 무리하게 조직을 제거하다가 괴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끝으로 가는 혈류는 여러 곳에서 혈류가 가기 때문에 뭐 동맥에서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괴사가 온다, 이런 경우는 적고, 보통 이 안쪽 조직을 가위로 제거하지 않고 전기 소작기로 마구 이렇게 제거를 했을 때 나가는 정맥들까지 같이 막혀버리면서 코끝에 괴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의 혈관이라는 코성형 입문 영상에다 다 담아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염증, 구축, 괴사를 완전히 다른 부작용으로 보시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부작용이 아니라 염증이 오게 되면은 조직이 회복되면서 또 구축도 오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 같은 부작용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작용은 기능적인 문제인데, 주로 이제 코 성형하고 나서 코막힘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코 성형 수술 후에 코막힘이 오는 경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약을 하자면 부작용은 세 가지입니다. 즉 비대칭, 이제 염증, 기능적인 문제인데, 비대칭은 완전히 틀어지거나 비주가 쓰러진 경우가 아니면은 완벽한 대칭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염증은 아주 급성 염증이다, 그러면 이제 항생제를 쓴다거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고, 이제 구축과 같은 이제 염증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생겼다 하면 교정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기능적 문제가 있으면 비중경 망곡이 생겼다거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정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성형 후에 올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